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로와 135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몸이 게으르면 머리가 피곤하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피곤하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두뇌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두뇌 건강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이렇게 생겼죠. 두개골을 열면은 주름이 잔뜩 져 있는 이런 그 근육 덩어리가 나타납니다. 무게가 1.4에서 1.6, 1.5kg 정도가 되는 건데요. 우리 몸무게의 2% 정도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 기관이 우리 몸 전체, 자기 50배나 되는 몸 전체를 다스릴 뿐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력과 상상력과 창의성과 온갖 인지적인 능력을 또 갖추게 하는 이 두뇌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1.5인데 코끼리의 두뇌는 4kg나 된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인간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끼리 몸무게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부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500 몸무게의 550분의 1이라 그러네요. 인간은 50분의 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두뇌의 역할이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사람, 정말로 정상이거나 또는 왕성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두뇌는 왼쪽과 같습니다. 두개골 안에 두뇌가 꽉 차 있죠. 빽빽하게 차 있고 주름도 엄청 많이 져 있고, 그런데 이제 오른쪽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또는 건강이 많이 쇠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두뇌는 이렇게 꽉 차 있지 않고 두뇌 속에, 두개골 속에 빈자리가 많고 주름도 저렇게 팽팽하지 않고 주름도 야무지게 져 있지 않고 조금 흐물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사실 두뇌 속은 신경세포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신경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신경세포가 무려 860억 개, 옛날에는 1000억 개라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좀 더 정확히 재보니까 860억 개나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860억 개의 신경세포에서 가지를 뻗쳐가지고 이 가지들이 다른 신경세포하고에서 나오는 가지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 매듭을 시냅스라 그러는데요. 이 시냅스를 통해서 에너지가, 신호가 전달이 되고 거기서 어떤 인지적인 작용이 만들어지죠. 이 시냅스가 무려 100조 개나 된다고 해요. 건강한 사람의 두뇌 속은 주름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신경망이 있는데 신경세포가 엄청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이 돌기들이 다 만나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됐고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죠.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요 밑에 거를 한번 보시면은 훨씬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위에 거는 조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고 밑에 거는 건강이 좋은 건강한 두뇌의 모습이 밑에고요. 좀 덜 건강한 두뇌의 모습이 위에 것입니다. 신경세포가 연약하거나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가지가 가늘거나 이 가지들에서 나오는 돌기들이 연결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두뇌가 재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건전한 사고를 하고 보다 활기차게 이렇게 살라 그러면 두뇌가 건강해야 되는데 두뇌가 건강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가 많이 있고 신경세포에서 튼튼한 가지들이 뻗어나오고 그 가지들이 많이 연결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뇌를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뇌과학자들, 신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종합해서 산제이 굽타라는 미국 CNN 의학 전문 기자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분은 스스로 신경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듀얼 잡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경과 의사로서 역할도 하면서 또 의학 기자로서 언론인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펴낸 책 Keep Sharp, 늦게까지 건강한 두뇌를 가지고 총명하게 사는 법, 이런 책을 쓰셨어요. 여기서 이제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5개로 정리해 줬어요. 너무 쉽고 좋습니다. 첫째로 움직여라,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둘째는 발견해라,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지적 자극을 줘라, 이런 얘기죠. 마음의 안정을 가져라, 좀 느긋해져라, 명상도 좀 하고 잠도 좀 잘 자고 스트레스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네 번째는 영양을 공급해라. 영양도 엄청나게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마시고 또 과식을 하지 말고 오메가3 같은 건 좀 공급을 해주고, 그런데 오메가3를 건강 보조식품으로 먹지 말고 생선 같은 데서 직접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사람과 교제하라. 야, 두뇌 건강에 사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첫째, 운동. 둘째는 학습. 셋째는 안정. 넷째는 음식. 5째는 사교다.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1번이겠죠.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참, 지금 두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운동 얘기로 왔네요. 두뇌가 좋으면 운동이 잘 되겠지만 이 블랙박스 속에 있는 두뇌를 좋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다, 이걸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두뇌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두뇌를 가지고 좋은 신체를 가지고 더 많은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더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이 왜 좋은가 하는 거는요, 결국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 박동이 늘고 심장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튼튼한 심장이 두뇌에다가 영양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것이죠. 우리 두뇌는 몸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 것이죠. 두뇌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게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공급을 해주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니까 그 신경 돌기들이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좋다는 것이죠. 두뇌가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나빠집니다. 신경세포도 줄어들고 세포에서 나오는 그 줄기도 가늘어지고,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은 이 줄기가 다양해지고 줄기끼리 연결이 많이 돼서 비록의 어떤 부분이 좀 손상이 가더라도 예비적으로 다른 부분이 가능하다 이거죠. 다리 가동을 해준다 이거죠. 도로공사가 있으면 우회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운동을 많이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회 도로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유사시에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해준다. 이 우회 도로를 최근 뇌과학자들은 리저브 예비 기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지 예비 기능 또는 인지 예비 저수지, 이렇게 얘기해. Cognitive Reserve. 이렇게 됨으로써 손상된 뇌 부위가 회복이 되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노인네들 있지 않습니까? 90대, 100세 된 노인네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아무런 두뇌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후에
두뇌를 이제 해부해 보면은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이런 인지적인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인지 예비 기능이 잘 가동이 됐다. 운동도 많이 해서 좀 부실한 신경세포지만 서로 연결이 잘 돼서 우회조로가 많이 개척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논문들은 많이 있지만 KBS에서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4주간에 70대, 80대 노인 6분을 모시고 4주간 운동을 시키고 그 결과를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렇게 하지 근력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6명 모두 53%가 좋아졌습니다. 또 심폐지구력, 신체적인 능력 이것도 43%가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인지기능도 좋아졌냐 기억력도 좋아지냐 이런 건데 4주 운동 후에 6사람인데 그 중에 3사람은 치매가 없었고요. 3사람은 약한 치매, 경도 인지장애가 있었습니다. 3사람 정상인 사람은 19% 정도 기억력이 좋아졌는데 경도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약간의 초기 증상의 치매 환자들은 24% 가까이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졌고요. 비록 4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효과가 이렇게 머리를 좋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뇌를 위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꾸준히 이를 닦듯이 매일매일 해라. 하루에 1시간 정도 6일 정도 하면 좋겠다. 그 중에 4일은 조금 가볍게 하고 이틀 정도는 좀 세게 해서 세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할 때도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근육 운동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10분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한 2, 3분 좀 그 근육 운동을 좀 하고 또 2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좀 뛰면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근육 운동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정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1시간에 2분만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해서 나는 큰일 났다. 그러면 오늘부터 운동하는 게 최선이다. 늦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6일, 2일 정도는 강하게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정 어려우면 1시간에 2분이라도 오늘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조영 관장의 좌우지간 존 레이트라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가 있죠. 이분은 우울증, 조현병 환자 이런 정신과를 다루는 의사인데 정신과에 가장 좋은 정신질환에 가장 좋은 질환이 뭐냐? 운동이라는 것이죠. 약보다 더 좋은 것이 운동이다. 약도 운동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재발할 확률은 운동이 훨씬 낫다. 그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옛말이 있죠. 그건 정말 옛말이고 이제는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운동 열심히 하셔서 또 건강한 두뇌 만드시고 건강한 나이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